안녕하세요. 파이썬 9강 시작하겠습니다. 9강의 주제는 함수입니다. 함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가변인자와 반환값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변인자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한 명의 손님이 여러 개의 음료를 시켰을 경우에 이 코드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매개 변수는 2개이고 전달하는 데이터는 3개입니다. 이 경우에 순서대로 데이터가 지민은 이름으로, 아메리카노는 음료에 전달이 되는데요. 이때 바닐라 라떼라는 데이터는 더 이상 전달할 곳이 없이 남게 됩니다. 여기에서 에러가 발생을 하는데요. 출력값을 보시면은 에러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카페라는 매개 변수는 2개인데 3개의 값을 전달받았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가변인자입니다. 가변인자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전달받고자 하는 매개 변수 앞에 별 모양의 기호를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이 가변인자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지금 여기에 있는 코드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는 이름과 음료라는 매개 변수가 있고요. 카페를 호출했을 때 3개의 데이터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출했을 때 실행할 명령문은 이렇게 총 2개인데요. 이 명령문을 실행하게 되면 이름에는 지민이 할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민의 음료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메리카노와 바닐라 라떼의 경우에는 음료에 할당이 되는데요. 가변인자는 매개 변수에 전달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듀플 형태로 받습니다. 즉, 이 음료에 이렇게 아메리카노와 바닐라 라떼가 순서가 있는 자료형인 듀플 형태로 음료에 할당이 되는데요. 보문을 사용해서 이 음료를 하나씩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인 아메리카노가 종류에 할당이 되고 보문의 명령문을 실행을 하게 되죠. 그러면 아메리카노가 출력이 되고 다음 순서의 데이터인 바닐라 라떼가 종류에 할당이 되어서 바닐라 라떼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 할당을 할 요소가 없기 때문에 이 보문은 종료가 됩니다. 출력이 된 결과값은 이렇게 나온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직접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지금 음료를 가변인자로 만들어 놓았고요. 가변인자는 변할 수 있는 인자라는 뜻이에요. 여기 안에 튜플 형태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할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대로 한번 출력을 해 볼게요. 이렇게 지민의 음료가 잘 출력이 되고요. 아메리카노와 바닐라 라떼도 음료라는 가변인자에 듀플 형태로 할당이 되어서 보문으로 인해서 순서대로 하나씩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를 더 추가를 해 볼게요. 콜드브루를 추가를 하게 되면 추가한 대로 이만큼이 음료에 담겨서 하나씩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 늘어날 수가 있어요. 이 가변인자는 전달받는 데이터의 개수를 제한하지 않거든요.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가변인자였고 다음은 함수의 반환값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반환값 리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더하기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함수명은 더하기이고 매개 변수는 a, b가 있습니다. 함수를 호출했을 때 실행할 명령문은 a와 b를 더해서 sum이라는 변수에 할당하라 입니다. 이 함수에는 출력을 해주는 명령문이 없기 때문에 함수 바깥에서 프린트를 이용해서 a에는 3을 b에는 5를 전달했을 때 어떤 값이 출력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 출력이 되는데요. 난은 자료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는 이유는 함수 내부의 결과값을 함수 외부로 전달해주는 return이라는 반환값이 없기 때문인데요. return을 활용해서 다시 한번 더하기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반환하라 뭐를 이 sum이라는 변수를 함수의 바깥으로 라는 코드를 추가를 해주시고 다시 한번 프린트로 더하기 3과 5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이 잘 출력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시를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함수의 바깥으로 결과값을 넘겨주는 return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none이라는 자료가 없음을 반환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return을 추가하면 8이 잘 출력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4로 바꿔 볼게요. 4로 바꿀 수도 있고 9로 바꿀 수도 있고 4, 9는 36 잘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 곱하기의 경우에도 return을 삭제를 하면 곱한 값을 밖으로 넘겨주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none을 반환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가변인자와 반환값이었습니다. 선언과 호출부터 반환값까지는 함수를 직접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닌 파이썬 내에 자주 쓰는 기능을 미리 만들어 놓은 함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method라는 함수인데요. 이 method는 클래스 내부에 정의된 함수를 의미합니다. 지금 클래스는 이 강의에서 배우지 않기 때문에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method는 문자열의 스킬, 리스트의 스킬, 집합의 스킬, 사전의 스킬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다양한 메서드가 있지만 이번 강의에서는 문자열, 리스트, 집합, 사전 자료형의 메서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 메서드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 다음과 같은 메서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문자열 메서드 중에 하나인 어퍼는 대문자로 문자열을 변환시켜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 대문자로 변환을 시켜 볼게요. 총 8번에 수정을 했는데요. 이 어퍼라는 문자열의 메서드를 사용하면 한 번에 대문자로 변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메서드를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형과 메서드 사이에 점을 찍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열을 예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자열이라는 변수명에는 애플이 담겨 있습니다. 문자열이라는 변수명을 적고 점을 찍음으로써 애플이라는 문자열에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이 문자열을 어퍼, 대문자로 모두 바꿔라 라고 메서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출력을 하게 되면은 모두 대문자로 바뀐 애플이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문자열, 리스트, 집합, 사전에 있는 메서드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시를 출력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문자열이라는 변수명에 애플이라는 문자열을 할당을 해 두었고요. 그냥 문자열을 출력을 하면 대문자 A로 시작하는 애플이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퍼라는 문자열 메서드를 사용하게 되면 A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들도 모두 대문자로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함수를 만드는 것이 아닌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함수, 즉 메서드를 사용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자열, 리스트, 집합, 사전의 메서드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